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보보부모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질문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가족과 외식을 하던 도중 밖에서 제 나이 세대가 최악의 세대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 들었을 때 괜히 제가 기분이 좀 나빴었어요. 남들보다 아니더라도 지금 제 상황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어쩌다가 저는 최악의 세대라는 말이 돌기 시작한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일단 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보분이 나이가? 일단 20대인 건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MZ라고 하죠. 저는 MZ라는 단어 정말 싫어하거든. MZ. 이게 굉장히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말이야. 이거 사실 근본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97년생이면 M세대네. M세대. MZ로 갈랐을 때. 그럼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네요. 네. 저는 어디 밖에 나가서 MZ란 말을 안 씁니다. 썰푸니까 쓰는 거야, 썰푸니까. 저도 이 말을 정말 싫어해. 왜냐, 뭔가 편가르기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벌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누가 그런 말 하던가요, 누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걸 이제 얼굴을 봤을 거 아니야, 나이대가. 뭐, 거기 가서 말은 못했더라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그런 얘기 있어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0대가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은 비슷한 또래니까. 한 아버지 뻘, 부모님 뻘 되는 사람 얘기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 나이가 비슷한 사람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해. MZ라고 해서 이제 젊은 세대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뭐, 최악이라고 말할 것까지 그렇잖아. 난 개인적으로 최악은, 똥86 생각하네, 똥86. 네. 개인적으로 최악은 저는 그 세대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그분들 원망 많이 들을 텐데, 내가 봤을 때는. 그분들 은퇴하고 나면. 눈치 많이 빠질 텐데. 난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 사실, 뭐, 젊은 세대보다 더 최악은 그 부모 세대. 예. 앞으로 원망 많이 들을 텐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게, 이 최악의 세대라는 게 뭔가 있잖아요. 뭐, 나쁜 짓 많이 저지르고,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게 아니라, 가장 힘들 거다. 근데 힘들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세대가 가면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론 윗세대도 많이 힘들었어요. 윗세대는 근데 그런 게 있었지. 일이 힘들지만 기회가 많았죠. 근데 아래세로 넘어갈수록 일은 좀 편해지긴 한데 기회가 많이 없죠. 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윗세대는 일이 정말 힘들었지만 참고 버티고 한 자리 꿰차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네.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어떤 그런 부를 추측하기 좋은 그런 시대였죠. 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근무 환경이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어. 근무 환경 같은 건 맞잖아요. 노동법 만들어지고 뭐 이제 워라밸가 생기면서 근로 환경은 나아지긴 했지만 뭔가 돈을 벌어서 부를 추적한다거나 인생을 이끌어 나가기엔 굉장히 좀 힘들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 같은 게 많이 감사하고. 예. 그러니까 말이 잘못됐어요. 최악의 세대라기보다는 힘든 세대라고 봐야겠지. 이 말이 좀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생각해봐.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요. 여러분. 요즘 보면 단어 사용을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최악의 세대라는 건 뭐냐요? 가장 나쁜 세대고 가장 문제 있고 가장 이제 말썽을 많이 피우는 세대, 이렇게 비춰지잖아. 근데 어느 세대도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아, 솔직히 말해서. 말썽을 피우고 뻘짓거리 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특정 세대가 뭐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그거죠. 최악의 세대는 말이 잘못됐지. 최악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어떤 세대인 건 분명하다는 거지.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세상 가면 갈수록 강한 멘탈을 요구한다고. 강한 멘탈과 능력을 요구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대가 가면 갈수록 멘탈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내려갈수록. 그래서 뭐 선배들 보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하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잖아.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것도 군대 가면 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빠졌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내려갈수록 빠질 수밖에 없어. 왜냐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문화 같은 게 많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군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군대에서 뭐 기합 같은 것도 못 주고 얼차를 못 시키고 뭐라 한 소리도 못 하고 맞잖아요. 이제는 완장을 차도 뭐 그렇게 대우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 약한 거 예정돼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뭔가 고통을 견디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를 이제 참으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왜냐 사람은 편해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환경에 자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편한 환경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나름은 약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귀하게 자랐고 요즘 보면 자녀 한 명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고생 안 시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요즘 교육 자체가 뭐 애들한테 뭐라 말 못하잖아. 잘못 같은 거 지적하지 않고 혼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그런 좀 멘탈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개발도상부 애들은 왜 강일 수밖에 안 돼? 거기는 약하면 못 살아남아요. 약하면.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동남아 애들이 일 열심히 하잖아. 근데 나는 그 친구들 원래 근성이 강하다기보다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개발도상국 사람들.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 일을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게 차이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 쉬었으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 근데 유튜브에 그런 다큐들 많이 있잖아요. 뭐 청년 뭐 백수 관련 많죠. 근데 보면 말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태한 거거든요. 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아니면 뭐 일하면 상처 많이 받았다. 아니 일하면 상처 안 받고 욕 안 먹는 사람 누가 있어? 난 더 많이 먹었는데. 난 그무도 몇 배 더 많이 먹었는데 뭐 그 사람들은 뭐 일하면서 상처 많이 받아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 구하고 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트라우마 극복이 됩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차라리 열받긴 하더라도 마음 추스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음 일 구하면서 또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뭔가 한번 일하다가 상처 입으면 그걸로 이제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일을 안 해버려. 쭉 안 해버려요. 그걸 합리화시켜. 그런 것들이 많죠. 여기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많거든.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너무 세상이 편해서 그런 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하면 나라에 지원도 안 나오고 부모도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가족 다 굶어줘. 그러면 그냥 방구석에서 일 안 하고 살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너무 이제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부모님이 떠받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힘들어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자식이 일 안 하고 부모 곁에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부모가 힘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이제 청춘을 바쳐서 자녀를 키우고 건사했으면 부모는 이제 노년이 다가오면 이제 일을 적게 하고 쉬어야 돼. 근데 못 쉬잖아 이게. 왜냐? 자녀가 일 안 하고 똑같이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요즘 애들 보면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역지사지가 결여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개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겁니다. 형제가 없다 보니까 요즘 형제가 없다 보니까 보통 그런 거예요. 내가 뻘짓거리 하면 우리 누나 형이 혼난다 이런 거 알잖아.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동생이 뻘짓거리 하면 이제 위에 형이나 누나가 혼나거든요. 너 어떻게 첫째가 돼가지고 막내가 말썽인데 왜 너는 가만히 있냐? 그래서 그거 알잖아. 내가 뻘짓거리 하면 다른 사람 힘들다. 군대도 그렇잖아. 군대도 밑에가 못하면 위에서 조인트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안해서라도 더 잘하게 돼 있어. 요즘 군대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군대. 제가 겪었던 군대 제가 전경 나왔잖아. 전경 전투경찰. 저희는요 밑에도 못하잖아요. 그 위에 관리 기수가 막 싸대기 막고 니킨박 그래요. 그 일상이었어요. 그러면 애가 쫄아가지고 다음부터 말을 들어.
밑에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갈리기스 건드려요. 본보기를 잡는 거야 이게. 자, 나쁜 학습인데 그렇게 하면요. 근데 그 효과가 정말 명확해요. 그렇게 하면 알아서 말 듣습니다. 웬만하면.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자식이 사고를 쳐. 그럼 부모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잖아. 그럼 자식이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사고 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보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꼰대 문화인데 뭐냐면 옛날에는 선생님이 갑이었어요. 저희 때는. 선생님이 갑이라서 애가 사고 쳐가지고 퇴학 시점까지 가잖아. 그러면 부모 와가지고 눈물 글썽이면서 우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얘가 못난 부모 밑에서 배워가지고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얘 퇴학시키면 밖에 나가 사고 쳐가지고 인간 말종 될 겁니다. 얘 졸업자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정 막 싹싹 빌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 오히려 이제 부모가 선생한테 갑질하잖아요. 애가 잘못해도. 애가 잘못해도 적반하장 갑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세대 차이긴 한데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이야,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가면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경쟁이 약해지는 게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게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이때 외국 사람들 들어와요. 저는 외국 사람들 들어오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뭐 해외 민자를 내보내야 된다. 아니면 뭐 저 사람들 때 일자리 뺏긴다. 뺏기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뺏기는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내팽개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걸 뺏긴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 거야. 뭘 뺏었을 거야? 뺏긴 게 뭐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야 저리 비켜. 이거 내 거니까. 이게 뺏는 거잖아. 뺏긴 게 아니죠. 애초에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고 안 했던 것을 외국 사람이 들어가서 그 차이 차지하는 거야. 근데 자신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눈을 낮춰가지고 그런데 일자리 구하려고 하니까 외국 사람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뺏긴 거야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근데 이런 약간 좀 삐뚤어진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좀 많거든. 근데 이미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해외 이민자나 해외에서 이제 일 구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지고 국제결혼 많아지면 외국 사람들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단위민족의 말을 못 쓰죠 이제. 단위민족 아니고 있나.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다민국이 될 거예요. 앞으로 한자 못 쓸 거야. 나라 한자 못 쓸 겁니다. 나라 한자가 뭐예요? 한민족이 뜻이잖아. 나라에 한민족만 있다고 해서 나라 한자 쓰는데 이제 나라 한자 바꿔야 돼 그거. 예. 예. 대다민국 바뀌어요. 대다민국. 지금 대다민국화 되고 있잖아. 이거 막을 수가 없거든 이게. 그리고 4차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쉬운 일자리 당연히 감소해요. 쉬운 일자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든 힘들어도 비집고 들어가서 버티고 한 자리 꿰차야 돼. 그러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힘들어도 버텨야 돼.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야 됩니다.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멘탈이 강해야겠죠, 여러분. 멘탈이 강해야 돼. 힘들어도 버티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한테 필요한 건 그 강한 멘탈 근성이에요, 이게. 욕먹고 짜증나도 오이가 생겨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른 것도 못하겠어. 기여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이렇게 좀 독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독한 맛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안 보여요. 비단 여자한테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안 보여 요즘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듦은 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친구들은 좀 워낙에 편리한 환경이 자라다 보니까 이 편리한 환경에서 조금만 뭔가 이제 없어지면 불안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최신형 스마트폰 안 쓰면 불안감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 요즘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나와도 폰을 더 좋은 거 들고 다니고 있어. 저도 부모가 사줬을 거 아니야. 아니 학생이 무슨 좋은 폰이야. 뭐 스마트폰 가질 수 있지. 가질 수 있는데 아니 어른들보다 더 좋은 폰을 쓴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쟤네들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돈도 버는 것도 아닌데 맞잖아. 그래서 저런 거 보면 난 그 생각 들어. 저 친구들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이제 성인 돼가지고 사회 나오게 될 텐데 저 친구들 중에 이제 사회 나와가지고 자리 깨차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들긴 하죠. 그래서 이건 제 나이 세대가 최악의 세대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힘든 세대.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밑에 세대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걸 빨리 인지하는 게 좋아. 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왜 힘들 수밖에 없냐. 일단 한국은 앞으로 외국 사람들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자리 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때문에 단순 일자리는 많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멘탈 약하고 이제 뭔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면 사업에서도 본인 같은 사람 받아주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일자리 시장에서 한 자리 꿰차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일단은 멘탈을 강하게 길러야 되고, 뭐 조금 힘들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것저것 제거하면서 일을 구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도 눈을 낮추고 좀 멀리 보면 일이 있어. 지금도 중소기업 같은 데 있잖아요. 좀 멀리 보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동네 근처에만 보니까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보면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상 같은 데 보면 일이 많아요. 경상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경상 진량까지 안 오려고 그래. 왜냐? 멀거든. 멀단 말이야. 예. 안 오는데 멀리 보면 있어요. 대구도 답답한 게 뭐냐면 대구 사람들이 시내에서 벌려고 하지 현풍 농공이나 저 진량 쪽은 안 가려고. 왜냐면 멀잖아. 멀거든요. 예. 진량 하양 쪽으로 하면 일이 많아. 근데 저쪽 가면 이제 촌동네라서 안 가려고 하지. 예, 그러게 좀 멀리 보면 괜찮거든. 멀리 보면. 사람들 요즘 보면 워낙 인프라나 이제 도처에 뭔가 일을 구할 수 있는 걸 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거야. 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뭔가 조금만 귀찮은 거 하기 싫고 조금만 멀리 가는 거 하기 싫고 조금만 힘든 거 하기 싫고 뭐 늦게까지 일하는 거 하기 싫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일할 게 없어. 이제 그런 거 따지면 일할 게 없어. 차라리 반대로 생각해야 돼. 제가 젊은 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와 반대 방향 가셔야 돼요. 네. 이러면 승산이 있어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뭐에 꽂혀 있어요. 일이 힘들지 않고 직장에 가까우며 워라밸이 있고 뭐 주말 쉬고. 그럼 반대로 가는 거야. 주말 안 쉬고 워라밸 좀 안 좋고 직장이 멀어도 직장이 탄탄하고 내가 일하면 인정받고 그러면 도전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 대부분이 거의 꽂혀 있거든. 남녀 여까지 다 꽂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수도권 왜 가는 거야? 수도권 간 이유가 일자리가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워라밸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많이 있어. 근데 거기 일하는 분들도 임금이 많지가 않아. 이게 막상 얘기 들어보면 임금 많지 않은데 비싼 월세나 생활비 내가면서 근근히 사는 거야. 이게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 이건 반대로 접근하는 거야. 반대로. 뭐 주말 출근해도 어차피 돈 좀 더 버는 거니까. 어? 뭐 쉬면 뭐해? 돈못 까먹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서울 사는 분들도 그 본업 가지고 생계유지 안 되기 때문에 부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거의 뭐 주 7일 정도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 막 봐봐. 본업을 일을 해도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생활비 내고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저축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업 같은 거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필요한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질문을 주신 우리 보보보보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